네, 오늘 그 사회를 맡은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준교 교수입니다. 오늘 그 세미나 주제는 신탁 활성화 및 신탁 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 방안인데요. 첫 번째 세션에서는 주로 이제 법제 개선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고, 그다음 두 번째 세션에서는 주로 이제 세제 개선 방안에 관해서 논의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2011년 신탁법이 개정이 돼서 자기 신탁이라든지 또는 유한 책임 신탁, 수익증권 발행 신탁, 유언 대용 신탁, 수익자 연속 신탁 등 매우 다양한 신탁들이 도입이 됐습니다. 아까 그 김종상 사장님께서 수탁고가 1000조를 넘었고 올해도 이제 10%가 성장을 해서 1136조에 이르게 됐다고 얘기하지만, 신탁법이 새로 도입한 새로운 유형의 신탁들은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신탁은 특히 이렇게 새로 도입된 제도, 그 신탁들이 굉장히 장점이 많은 제도입니다. 기업 입장에서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할 수 있고, 또 사업을 효율화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고령사에 대응할 수 있고, 또 신탁이 최근에는 재건축 같은 정비 사업에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쓰임새가 많은 제도인데,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신탁들은 활용도가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이런 활용도가 높지 않은 이유에는 신탁의 이런 활용을 저해하는 어떤 법제적인 문제점과 어떤 세제적인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세제 같은 경우에도 작년 이제 12월에 세법이 개정이 됐지만, 그 개정된 조항을 둘러싸고 해석상 불확실한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의견이 또 분분한 상황이고요. 또 개정된 그 세법 규정 중에 좀 미비한 점들이 있어서 이에 대한 또 개선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미나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어서 우리가 좀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탁 법제와 세제에 있어서 좀 그 전문가분들을 모셔서 조금 의미 있고 알찬 토론이 되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 발제는 오용표 변호사님이 해주시는데요. 오용표 변호사님은 신영증권 패밀리 헤리티지 본부에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토론은 법무법인 광장의 임수혁 변호사님,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박민정 변호사님, 신한은행 신탁부의 이승민 변호사님이 해주시는데요. 먼저 어떻게 좀 소개를 어떤 방식으로 할까요? 먼저 발제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토론으로. 먼저 좀 소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별도 안 해도 되나요? 그러면은 먼저 오용표 변호사님께서 발제를 해주시는데요. 먼저 제일 주제 관련해서는 저희가 좀 사전 미팅을 통해서 토론을 조금 효율화하기 위해서 오용표 변호사님 들으시면은 그 내용이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업의 자금 조달 활성화하는 측면의 주제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고령사의 대응을 위한 신탁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박민정 변호사님과 이승민 변호사님은 고령사의 대응을 위한 신탁제도에 좀 중점을 두어서 토론을 해 주실 거고요. 임수혁 변호사님은 기업의 자금 조달 활성화 측면에 조금 중점을 둬서 토론을 해 주신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그와 같은 점을 조금 염두에 두시고 들으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오용표 변호사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용표 변호사님이 그 법제적인 부분, 주로 이제 기업의 자금 조달 활성화 하는데 이제 법제적인 문제점, 특히 이제 자본시장법 상에서 신탁법이 허용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입법화하지 않아서 실제 이제 활용하기 좀 어려운 점들 주로 말씀을 해 주셨고요. 또 이제 고령사의 대응을 위한 신탁제도는 굉장히 다양한 유형의 신탁들을 많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가족 신탁이라든지 또는 뭐 가업 승계 신탁이라든지
또는 뭐 농지 신탁 등등 해서 그 문제점 또 그에 대한 이제 개선 방안까지 제시를 해주셨는데 요 관련 내용에 대해서 토론자들의 토론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순서를 조금 기업의 자금 조달 활성화 토론은 이제 임수혁 변호사님이 맡아주셨기 때문에 임수혁 변호사님이 기업의 자금 조달 활성화 토론을 해주시는데 한 8, 9분 정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본시장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 그런데 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개정되고 있지 않는지 혹시 그 발제작 좀 질문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기신탁형 사업신탁에서는 위탁자 입고로 이제 수탁자가 되니까 이제 이해상충 문제를 아까 발표하면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을 질의하신 것 같고요. 이제 세 번째로 사업 신탁을 통한 자금 조달과 관련해서 사업 신탁의 어떤 영속성 또 수익자의 어떤 투자 메리트가 있는 것인지 뭐 이런 점에서 좀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이따가 그 질문 토론자들 토론하시고 그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민정 변호사님과 그다음 이승민 변호사님께서 토론해 주시는데요. 시간 보니까 어저께 우리가 사전 미팅을 좀 했는데 한 뭐 5분 내지 6분에 하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시간상으로. 그래서 박 변호사님께서 먼저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이 변호사님은 그 농지신탁 관련된 부분에서는 아마 실무상 많은 사례가 있어서 공감하시는 것 같고요. 생명보험 청구권 신탁에 관해서 그것이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한 건지 이제 질문해 주셨고, 또 임대차 보호법상의 임차인 보호 관련해서는 현행법상으로도 충분한 거 아닌지 뭐 이러한 좀 약간 발표자의 견해와 좀 다른 견해를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질문 들어온 거 있으세요? 없어요? 네. 그러면 시간이 조금 오버되는데요. 그 아까 임수혁 변호사님이 질문하신 거 세 가지, 그 다음에 이승민 변호사님이 질문하신 거 두 가지 이렇게 답변해 주시고 또 전체적으로 좀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사실 토론자분들을 너무 잘 섭외하셔가지고 사실 알찬 토론이 된 것 같고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좀 빠르게 가는데 임 변호사님이 그 일단 자본시장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 그런데 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개정되고 있지 않는지 혹시 그 발제작 좀 질문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기신탁형 사업신탁에서는 위탁자 입고로 이제 수탁자가 되니까 이제 이해상충 문제를 아까 발표하면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을 질의하신 것 같고요. 이제 세 번째로 사업 신탁을 통한 자금 조달과 관련해서 사업 신탁의 어떤 영속성 또 수익자의 어떤 투자 메리트가 있는 것인지 뭐 이런 점에서 좀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이따가 그 질문 토론자들 토론하시고 그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민정 변호사님과 그다음 이승민 변호사님께서 토론해 주시는데요. 시간 보니까 어저께 우리가 사전 미팅을 좀 했는데 한 뭐 5분 내지 6분에 하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시간상으로. 그래서 박 변호사님께서 먼저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이 변호사님은 그 농지신탁 관련된 부분에서는 아마 실무상 많은 사례가 있어서 공감하시는 것 같고요. 생명보험 청구권 신탁에 관해서 그것이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한 건지 이제 질문해 주셨고, 또 임대차 보호법상의 임차인 보호 관련해서는 현행법상으로도 충분한 거 아닌지 뭐 이러한 좀 약간 발표자의 견해와 좀 다른 견해를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질문 들어온 거 있으세요? 없어요? 네. 그러면 시간이 조금 오버되는데요. 그 아까 임수혁 변호사님이 질문하신 거 세 가지, 그 다음에 이승민 변호사님이 질문하신 거 두 가지 이렇게 답변해 주시고 또 전체적으로 좀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사실 토론자분들을 너무 잘 섭외하셔가지고 사실 알찬 토론이 된 것 같고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좀 빠르게 가는데 송 변호사님은 그 수익자 과세신탁 또 위탁자 과세신탁 법인 과세신탁 관련해서
개인적 의견을 좀 진술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업 신탁 관련해서는 두 가지 질문 사항을 해주셨으니까 그건 일단 안 교수님이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신탁에서 증여세와 소득세의 그 이중과세 이슈에 대해서는 뭐 이론적으로는 이중과세 아니라는 의견이시고요. 뭐 정책적으로는 뭐 인센티브 차원에서 뭐 어느 한 세금을 면제해 주는 거는 이제 이론적인 것과 별개의 어떤 정책적인 문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식 교수님께서 부가 재산, 종부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세목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익자 연속 신탁 그 위탁자 사망 시에 어떤 식으로 과세해야 될지 뭐 세 가지 견해가 이제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발표자의 어떤 현명한 솔로몬의 지혜와 같은 답변을 기대를 하고요. 그다음에 사업 신탁 관련해서는 구 회계사님이 박사학위 논문이어서 나름대로 좀 전문적인 이런 의견을 말씀하신 걸로 일단 생각을 하고요. 뭐 특별히 뭐 답변을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재부에서 어렵게 저희가 모셨는데요. 그 장 과장님께서 혹시 소득세만 얘기를 하시나요? 아니면은 전체적인 세목을 다 얘기해 주실 건가요? 예, 시간이 많이 오버돼 가지고요. 제 세션 마치는데 마지막으로 그 수익자 연속 신탁 그 과세의 불확실성은 좀 입법 당국에서 좀 제거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신탁 설정 단계에서의 좀 불확실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조속히 입법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것으로 제1세션 마치겠습니다. 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